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법원이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선동 등을 유죄로 인정, 1심보다 감형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가운데 내란 음모는 무죄로, 내란 선동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음모는 무죄인데 선동은 유죄다는 논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규입니다. 예, 어제 혹시 재판 방청하셨습니까? 방청권을 못 얻어서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우선 어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음모가 무죄 나온 데 대해서는 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내란 음모가 무죄인데 내란 선동이 유죄가 나온 거는 재판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 예.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내란 음모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진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고 내란 음모는 무죄다. 이게 법적인 논리로는 성립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란 음모가 안 되는 이유로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로, 예. 그 내란의 주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란 음모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거 등등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없었다면 그러면은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은 이석기 의원이 강연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키자. 야, 우리 다 같이 내란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정원이 왜곡 조작한 녹취록, 이제 800군데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재판하면서. 그 녹취록 어디에도 이석기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대목이 없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오히려 반전 투쟁을 해야 된다. 평화를 위한 전 국민적인 이런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모험주의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세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을 호소를 했는데 오히려 전쟁을 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선동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이제 재판부가 내란 음모를 무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고심해서 이걸 이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바로 잡힐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보니까 내란 음모 무죄 선고된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상고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내란 음모가 무죄인데 내란 선동이 유죄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변호인단도 즉각 상고할 계획이신가요? 예, 바로 상고는 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1심에서도 재판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아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재판부에서는 아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유죄의 근거로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판결문에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썼습니다. 1심 재판부 때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1심 재판, 그 판사가 쓴 판결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했던 얘기를 180도 바꾸었거든요. 예. 이제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이제 판결도 그 사실에 입각하면 내란 음모가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계속 이제 재판부가 어떤 이제 사회적 여론이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란 선동을 이제 집어넣은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제 1심,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을 거치면서 진실이 조금씩 밝혀져서 그나마,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그런 어떤 이제 이 덕택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저희는 좀 더, 그러니까 뭐 재판은 재판대로 대응하더라도 진보 진영, 진보당이 저희가 이제 반성할 부분이 여러 대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좀 겸허하게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법적으로 좀 다퉈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내란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예. 구체적인 내란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계획을 2명 이상이 논의를 하고 그것을 위한 실행 준비까지가 들어가야만 내란 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체가 없기 때문에 내란 선동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이제 가서는 이제 서류 심사를 중심으로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어떤 제대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예. 이번 항소심 판결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저희가 보기에는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현실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인데 그것이 바로 이 내란 음모이기 때문에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예. 더 이상 통합진보당의 해산 이유는 없어진 거죠. 지금 이제 법무부는 결국 이제 지금 이제 그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완전히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 사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10차까지 이제 변론이 진행됐고 오늘도 이제 또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만 1톤 트럭으로 3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대회의실, 커다란 회의실에 쌓아두면은 사람 허리 높이로 해갖고 전체가 다 채워질 분량으로 굉장히 많고요. 예. 저희는 과연 그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전부 다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의문이 갈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법무부는 심지어 지난 그 지방선거 전인 5월 15일까지 그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통해서 압박을 하기까지 하는, 사실은 행정부가 헌법 기능에 대해서 이 협박을 할 정도로까지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요. 좀 법리와 상식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는다면 저희는 그걸 수용할 그런 용의가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저희를 해산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떳떳하다면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그 제대로 된 이런 행정과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어느 정도 시기에 좀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되면은 내란 내란 음모 재판 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된 후에 그 확정을 받고 나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 낸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한다면 한 2, 3년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어떤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르면 그 시기라고 보는 거군요.
예. 예.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이상규 의원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처음 본다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좀 중요한 대목인데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 어떤 말씀인지 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활동할 거냐, 이게 쟁점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조사권만 주자는 거고요. 가족들은 조사권 갖고는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족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국정조사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국정조사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방어에 급급했고 행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증인 채택 여부 등등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조사권 갖고도 이건 전혀 진실을 밝힐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강제 조사권, 강제 수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걸 지켜본 유족들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예. 수사권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거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수사권을 갖는 방식은 사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체 수단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추천하는 경찰관, 사법경찰관이 포함이 되면 그 경찰관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야 밀실 합의 과정에서 특검보를 집어넣은 것도 이제 그런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왕 그렇게 할 거라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못한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 경찰관과 검사를 포함시키고 그 경찰관과 검사는 가족이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의지만 있다면, 새누리당이 의지만 있다면 기존의 수사 체계를 흔들지 않은 차원에서 충분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정치권의 협상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의했다가 다시 협상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야 협상 과정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실 이제 양쪽의 TF팀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쉬운 점은 비교섭 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이런 건 아쉽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가족들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쪽하고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의사가 전혀 이렇게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만 가족들의 요구나 진보 정당들의 요구가 좀 더 명확하게 무게가 좀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고요. 가족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을 믿고 갔으면 좋겠다. 현재 야당의 힘만 갖고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그것을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바로 국민들이다. 국민들을 믿고 뚜벅뚜벅 정도를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재협상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과정이라든가 상고 과정에서 또 여쭤볼 말씀이 있으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으로부터 어제 법원이 내린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